아름다운 5월, 서울의 한 결혼식장.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고, 하객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결혼식 시작 10분 전, 신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얀 봉투를 든 한 소년이 정장을 입고 조용히 문을 열었죠.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꼭 전해달래요. 그날 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정우는 신랑 대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된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소아과 의사로 병원을 개원한 지 3년, 그리고 1년 전 우연히 다시 만난 지연과의 사랑. 모든 것이 꿈처럼 완벽하게 흘러왔습니다. 신랑 대기실에는 축하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로 북적였지만 정우의 마음속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이 아침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당일이라 분주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예식 시작 30분 전. 정우는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베스트맨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5시 정각. 이제 곧 평생의 약속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우의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죠. 정우야, 좀 큰일이 생겼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식장 밖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지연 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단다.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된대.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셔츠에 작은 정장을 입은 남자아이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작은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정우 아저씨가 누구예요? 베스트맨이 정우를 가리켰고 아이는 천천히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정우 아저씨한테 꼭 전해달래요. 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지연의 필체로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정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니? 어디서 왔어?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정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고 정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우의 손에 들린 편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편지 위를 훑어내려갔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베스트맨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정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편지 속 지연의 글씨체는 평소와 달리 흔들렸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야 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당신 앞에 서 있는 하늘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아이예요. 8년 동안 혼자 키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 비밀을 안고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용기가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 없어 떠납니다. 정우의 손에서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땀이 맺혔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 읽었고 놀란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정우의 시선은 다시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너, 내 이름이 뭐니?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늘이요. 8살이에요. 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매, 특히 눈 밑에 작은 점까지. 숨이 막혔습니다. 문득 정우의 기억 속에 희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턴 시절 마지막 날 선배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만난 낯선 여자. 술에 취해 함께했던 하룻밤.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그 여자가 지연이었다는 건가?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연은 작년에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건데 모든 것이 계획된 만남이었던 걸까? 베스트맨이 정우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정우야, 어떡할 거야? 하객들이.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지연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친구, 선희 번호 있어? 정우가 베스트맨에게 물었습니다. 베스트맨이 고개를 저었고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결정은 무엇일까?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늘아, 엄마는 어디 있니? 정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어젯밤에 편지 주면서 잠시 떠난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었어요. 정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연은 왜 도망간 걸까? 그리고 왜 하필 결혼식 날 이런 진실을 밝힌 걸까? 웨딩홀의 소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우는 결단을 내려 하객들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식을 연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고 하늘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하늘이를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정우는 하늘이에게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밥을 먹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정우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늘아, 엄마랑 나랑 어떻게 알고 있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오늘 결혼식에서 만날 거라고 했어요.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이에게 정우가 아버지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연은 정우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하늘이는 정우의 침대에서 잠들었고 정우는 소파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8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인턴 생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선배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와 함께 했던 것 같았지만 다음 날 일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정우는 지연이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날 밤의 여자가 지연이었다면, 그렇다면 작년 동창회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연은 의도적으로 정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하늘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자신을 닮은 눈매, 입술의 모양,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친구 선이 이모 연락처 알고 있니? 정우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의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기억해 알려주었습니다. 정우는 즉시 선이에게 연락했고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선이는 놀란 표정으로 정우와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사정을 설명하자 선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도망간 거예요? 선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사실은 지연이가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하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대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수록 진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요? 난 이해했을 텐데.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늘이를 키웠는지 아세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주변의 시선을 견디며 정우 씨를 찾아간 것도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지연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고향에 있을지도 몰라요. 강원도 작은 마을인데 예전에 힘들 때마다 그곳에 가곤 했어요.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지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로부터 직접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에게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늘아, 엄마를 찾으러 가자. 정우가 아이에게 말했고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 정우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서는 하늘이가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가끔씩 정우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어색한 아버지와 아들.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늘아, 학교는 어디 다니니? 서울 초등학교요. 2학년이에요. 그림 그리는 건 잘한대요. 선생님이.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늘이의 학교 생활, 좋아하는 음식, 친구들 이야기. 정우는 놓쳐버린 8년의 시간을 메우려는 듯 하늘이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선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차를 몰았지만 그곳에는 지연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어르신께 물어봤지만 지연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우와 하늘이는 근처 펜션에 묵기로 했습니다. 엄마 없어서 무섭지 않니? 침대에 누운 하늘이에게 정우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항상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프다고 해도 쉬지 못했어요. 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이 하늘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마을의 다른 장소들을 찾아다녔지만 지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우는 지쳐서 하늘이와 함께 호숫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는 엄마 많이 사랑했어요? 문득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아이의 질문에 놀랐지만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아빠 몰래 찍었대요. 사진 속에는 병원 앞에 서 있는 정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쯤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괜찮대요. 그리고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정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지연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찾고 싶었습니다. 선희에게 다시 전화해 지연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 시절부터 알았어요. 하늘이를 가졌을 때 정말 힘들었죠.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학교도 중퇴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했고 하늘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힘들었죠. 지연이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늘이가 아플 때면 정말 미치게 속상해했죠. 그러면서도 아이 아빠를 찾을 생각은 안 했어요. 오히려 피했죠. 당신이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하늘이가 3살 때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지연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의사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거의 이틀 동안 병원 앞에서 울기만 했어요. 정우는 더 이상 듣기 힘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자신의 아이가 병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에 정우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신이 옆에 있었다면 하늘이는 좀 더 나은 치료를 받았을 텐데 지연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하늘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꼭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정우는 지연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나야. 하늘이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하늘이를 잘 키워줘서 우리 꼭 만나자. 할 말이 많아.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지연이 있을 것이고 그녀도 분명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우는 왠지 그녀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지연을 찾지 못한 정우와
하늘이는 서울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하늘이는 학교에 가야 했고 정우도 당분간은 병원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이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고 정우는 운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의 지연과의 만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7월 대학 동창회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지연의 미소. 그때 지연은 자연스럽게 정우에게 다가왔고 정우는 처음에 지연을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연은 대학 시절 같은 수업을 들었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우연한 만남. 정우의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마주친 지연. 주말 공원에서 책을 읽고 있던 지연. 모든 만남이 우연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이제 보니 지연의 계획된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지연의 그런 노력이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우는 하늘이를 깨웠습니다. 하늘아, 일어나. 집에 왔어. 하늘이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응. 오늘부터 우리 같이 지내자. 괜찮지?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도 곧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정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늘이가 학교에 간 사이 정우는 병원에 들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시간제로 일하겠다고 설명했고 대부분의 환자들을 다른 의사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연의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정우는 지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결혼식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옆에는 정우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로 향한 정우는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지연을 찾기 위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7월 15일. 오늘 드디어 정우를 다시 만났다. 8년 만에 재회.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연하지. 그날 밤은 우리 둘 다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웃는 모습은 하늘이와 정말 닮았다. 가슴이 아팠다.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최근 일기가 나왔습니다. 5월 10일.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 정우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이는 또다시 상처받을 텐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혼식 전날 쓴 글이 있었습니다. 5월 17일.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정우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하늘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 내일 모든 것을 정우에게 알리고 떠나기로 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정우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 태어난 하늘이, 첫 돌을 맞은 하늘이, 유치원에 입학한 하늘이, 그리고 각 사진 뒤에는 지연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내 첫 돌이야.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늘아, 첫 유치원 입학날. 내가 자랄수록 아빠를 닮아가. 눈매도 웃는 모습도. 정우는 상자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연이 혼자서 하늘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정우를 그리워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학교에 데리러 간 정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친구들한테 아빠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하늘이의 순수한 대답에 정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쇼핑몰에서 하늘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정우는 조금씩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색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늘이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이 값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자리에 든 하늘이를 바라보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지연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에게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하늘이와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일과를 마치면 하늘이를 데리러 가는 일상이 새로웠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늘이도 정우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던 정우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연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의를 통해 지연이 안전하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지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일기장 중간쯤에 접혀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흐릿한 잉크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정우에게.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 누구보다 닮은 우리 아들을 보면서 매일 밤 울었어. 처음에는 너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내 인생을 망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하늘이가 자라면서 계속 아빠에 대해 물었고, 결국 너를 찾기로 결심했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정우는 지연을 더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선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희 씨, 지연이 연락 왔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어제 잠깐 문자가 왔어요. 하늘이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꼭 만나야 해요. 할 말이 많아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선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저한테도 정확히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머리 식히고 싶다고. 전화를 끊고 정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있을 만한 곳.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지연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 바닷가 작은 마을.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하늘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아, 이번 주말에 엄마를 찾으러 가자.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 주말이 되자 정우는 하늘이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지연과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곳의 등대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정우와 하늘이는 숙소에 짐을 풀고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식당, 해변가. 하지만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등대에 가보자. 엄마가 좋아하는 곳이야. 정우가 말했고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와 하늘이는 등대로 향했습니다. 등대 근처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고 정우와 하늘이는 그곳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이 동네에 혹시 혼자 온 여자분 보셨나요? 키가 조금 작고 머리가 짧은. 정우가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매일 아침 이 카페에 와서 바다를 바라보시다 가세요. 오늘도 아침 일찍 오셨다가 등대 쪽으로 가셨어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여기 있다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와 하늘이는 등대로 향했습니다. 등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등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등대 위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 엄마. 하늘이가 외쳤고 지연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하늘이가 달려가 지연을 꼭 안았고 지연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보고 싶었어?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이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정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정우의 환자 중 한 명이 위급한 상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지금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지연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나 서울에 급히 가봐야 해. 환자가 위급하대. 하지만 너와 꼭 이야기하고 싶어. 제발 도망가지 마.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정우는 안심하고 하늘이와 지연을 마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는 점점 미끄러워졌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지만 커브길에서 갑자기 다가온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이 따가웠고 몸 전체가 욱신거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비 오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야, 정신이 들어? 침대 옆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사흘째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 그래도 충격이 커서 정신을 못 차렸던 거야. 정우의 머릿속에 갑자기 지연과 하늘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는요? 지연이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둘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늘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지연이도.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달려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아파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 지연은 문간에 서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우리 잠깐 나가자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정우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정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우야. 난 너무 두려웠어. 내가 알게 되면 날 미워할까봐, 하늘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그래서 계속 숨겼어. 그러다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도망친 것도 정말 미안해.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화도 났고. 하지만 하늘이와 지내면서 내 일기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 옆에 없어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너에 대해 생각했어. 하늘이가 자랄수록 너와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정우는 지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마. 우리 셋이 가족이 되자.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를 용서해. 용서할 게 없어. 우리 둘 다 실수했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우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정우는 지연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퇴원했고 세 사람은 정우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지연을 차갑게 대했지만 하늘이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고 점차 지연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정말 괜찮아? 다들 뭐라고 할 텐데. 어느 날 밤 지연이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짓은 이제 그만 자책해.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정우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청혼할게. 지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이번에는 도망가지 마. 정우가 웃었고 지연도 웃음 지었습니다. 정우와 지연 그리고 하늘이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비로소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작은 교회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화려한 웨딩홀과는 달리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정우는 제단 앞에 서서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정말 올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지난 몇 개월간 함께한 시간이 그 불안을 지워냈습니다. 하늘이는 정우 옆에서 새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베스트맨으로 서게 된 것이 자랑스러운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들어섰습니다. 이전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소박하지만 지연에게 잘 어울리는 드레스였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지연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연이 제단에 다가오자 정우는 손을 내밀었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네. 정우가 작게 속삭였고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야.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하늘이는 두 사람의 반지를 들고 있다가 건넸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정우는 지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 맞췄고 하늘이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세 사람은 함께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늘아, 행복하니? 정우가 하늘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지연은 하늘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8년 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후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하객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을 축하해 주었고 정우의 병원 동료들도 따뜻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세 사람은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가족을 위해 더 넓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집이다. 정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새 집을 둘러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하늘이는 신이 나서 자신의 방을 구경하러 달려갔고 정우와 지연은 거실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하니? 정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정우는 지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약속해? 지연은 정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약속할게. 며칠 후 정우는 병원으로 출근했고 지연은 다시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퇴근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하늘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가끔은 공원에 나가 산책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우와 지연, 하늘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모여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정우는 지연에게 목걸이를, 지연은 정우에게 시계를, 그리고 하늘이에게는 둘이 함께 로봇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나도 선물이 있어요. 하늘이가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고,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정우도 감동해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우야, 고마워.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 짓을 용서해줘서. 정우는 지연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함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지연과 하늘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 정우가 말했고 지연과 하늘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도망간 신부는 결국 진정한 사랑과 용기로 돌아왔고 이제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